열받는 소식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아니, 휴가 때문에 안 오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 이제 더 이상 정치 얘기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아주 신물이나 이러면서 나가신 분들은 그나마, 송 작가 TV는 재밌게 풀어주니까요. 그럼요. 하면서 들어왔는데 왜 열받게 한대요? 이열치열이죠. 아니요, 그러지 마요. 이열치열 싫어요. 이열치열도 싫고, 나백 특집도 싫어요. 아주 오싹하니 소름 끼친단 말이에요. 얼굴만 봐도.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못 즐기겠어요. 그래서 정말 즐겨야 이게 피하고 싶지만 즐겨야 되는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 이진숙 얘기로 오늘도 첫 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어저께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취임이 됐다고 하는데 둘이 같이 서 있으니까 어찌나 투샷이 잘 어울리든지 네. 결혼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어울리는 한 쌍이다라는 누가 그런 기분 생각을 나빠할까요? 해봤어요. 네? 서로 기분 좋아할래나? 그런데 우리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진숙을 영부인으로 보게 되면. 이진숙이 영부인이었으면 편하 좀 쓰고 말았겠지. 나를 이렇게 애들로 헤쳐먹는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난 차라리 영부인이 되는 게 낫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래, 빵이나 좀 사고 와인이나 그렇지. 사고 말았겠지. 와.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와인 배짝으로 사오고. 오씨. 이 경망스러운 웃음을 좀. 네. 프랑스에서 바게트 이따만큼 사오고. 세상에. 아무튼 오늘 청문회에 이제 국회에서 그 국정조사 질의에 나와야 돼요. 뭐 국회에서 이제 국감 비슷하게 이제 불러서 질의를 하려고 요청을 하는데 어저께까지 이렇게 쌩쌩하게 일을 잘해도 아프다고 안 나갔다고 하네요. 네, 이진숙이 오늘로 예정된 국회 과방위 방통위 현안 질의를 앞두고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진짜 아팠으면 좋겠다. 추간판의 전이로 인한 요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디스크라는 얘기 아니야. 네. 3일 동안 그렇게 꼿꼿이 앉아가지고 자세 한 번을 안 비틀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 왜 거짓말이냐면은 첫날 출근할 때 여러분 신발 보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여름에 무슨 링클 부츠야?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은 굽있는 신발 신으면 아작나요. 너무 힘들어서 못 신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신었잖아요. 네. 이 사람 거짓말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자꾸 준석이하고 헷갈려고 이진숙의 탄핵 관련 탄핵은 오늘 표결이 됩니다. 역시나 친한 동생 준석이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뭐 지들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탄핵 표결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3시쯤부터 표결이 가능한데요. 국짐도 강하게 반발했죠. 야당을 향해 무고 탄핵이라면서 2인 체제의 원인은 야당복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랄 추천해도 지금 1년 가까이 임명도 안 해주는데 뭔 추천을 하고 지랄이야. 아무튼 최단기죠. 취임하자마자 하루 반 만에 탄핵을 처맞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놀랍게도 진숙이는 다른 방통위원장과는 달리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었는데 짧으니까 잠깐 한번 볼게요. 한번 볼까요? 네. 좋지. 간만에 관영차 타보니까 신났어요. 얼굴이 폈네요. 시간 투자도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2인 체제도 무력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이 자리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로 들어갑니다. 시간 두고 봅시다. 시간 두고 봅시다. 근데 수고가 많아요. 와, 저 태도, 저 고압적이고 저 싸가지 없는 태도 보세요, 저거. 근데 이거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직무 정지되는 동안 월급은요? 그리고 그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방통위원장이라는 신분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분은 유지가 되는 거고 아마 월급은 그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들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법카는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이게 법카를 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쓰는 애가 아니라 죄송해요. 눈에 띄면 긁어버리는 애기 때문에 네. 자꾸 아니 이놈의 절차 따지는 버릇 이러니까 높은 곳에 못 가는 겁니다. 네, 절차 없이 법카는 진로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미 이 어저께 반나절 일한 것만으로 충분하게 내 할 일은 했다. 따라서 나는 방통위원장으로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이제 자기가 임명한 이사진들 있잖아요. 저 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이사진들이 이제 8월 31일 지나면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다음 의사로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가가지고 뭐를 하겠다? MBC 사장. 그렇지. 박문진 이사 9명 중에 6명을 어제 그 첫날 임명을 했잖아요. 어제 맞죠? 아니, 네. 헷갈린다. 아무튼. 근데 그 사람 8월 말이면 박문진 이사들 예, 교체가 되죠.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보충을 좀 해드릴 건데 까도 끝이 없는 법카의 의혹은 어저께 또 추가로 또 놀라운 나왔어요? 비리가 밝혀졌어요. 네, 이진숙이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91번 국내 출장을 다녔는데요. 출장비 명목으로 1,736만 원을 신청해서 전액 현금으로 수령을 하고도 법인카드를 중복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 사용을 하게 되면 소명 자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제출되지 않아서 현금이 어떤 용도로 유용됐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출장비를 현금으로 주기도 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한두 푼도 아니고 1,700만 원. 1,700만 원씩 되는 큰 금액을 출장비가 현금으로 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보통 현금으로 나갈 때는요. 내가 먼저 땡겨서 쓰고 네. 영수증 첨부를 해갖고 이만큼 주세요라고 해갖고 검토를 받아 이거는 안 돼요 하고 날릴 거 날리고 이렇게 돈을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선불로 1,700을 그냥 두서없이 뭉툭해서 선불로 받은 거야. 그걸 다 썼어. 네. 그게 애초에 내가 얼마 다 쓴다고 썼을까요? 어? 다 썼을까? 아니, 집에다 쓰는 것도 쓰는 거잖아. 딸내미 주는 것도 쓰는 거고. 그러니까 1,700 현찰을 받아서 썼는데 적금으로 넣어놓는 것도 쓰는 거고, 내 통장에 킵해놓는 것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현찰 1,700을 받아놓고 그 기간 동안에 법카를 중복해서 또 쓴 거예요. 또 법카를 2,300만 원을 썼는데 환장할 노릇이지. 출장비는 1,700만 원인데 1,700만 원을 다 쓰고 법카를 2,300을 더 써버린 거잖아. 그러면 네. 토탈 이 출장에 4천만 원을 썼다는 건데. 그렇지. 그렇죠. 91번 출장에 4천만 원을 썼고 아. 또 8번 정도 골프 접대를 했는데 아. 그걸로 한 319만 원 정도 아. 썼습니다. 이렇게 골프 접대를 많이도 했습니다. 정말 아이고. 후련하게 긁지 않았습니까? 진짜 원 없이 쓰고 다녔네요. 아니, 진짜 원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 근데 이게 다 접대비래요. 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접대받은 사람들은 누구겠냐는 거지. 대전 MBC나 MBC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겠죠. 자기는 광고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혀 광고로 인해 특히나 이진숙이 대놓고 따왔다 하는 광고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막 퍼대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징계나 감사가 없었다는 게 난 더 놀라운 거야. MBC가 이렇게 만만한 회사야? 회계 처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하도 우리 쪽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로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런 거 함부로 쓰면 안 아니, 되는 거 다른 아니에요? 공무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일이 출장 가가지고 출장 시간대로 그 업무 보고서 쓰고 썼던 영수증 그거 일일이 A4지에다가 이게
풀로 붙여가지고 옆에 약식 설명 써갖고 이건 누구랑 어떻게 해서 뭘 먹은 겁니다 하고 다 이걸 해갖고 내도 아 이거 영수증이 뭐 도장이 틀려요 뭐 간이라서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날아가는 게 태반이었거든. 일단 제가 제주 MBC 직원일 때, MBC 직원일 때 출장을 가본 적이 꽤 있는데, 그때 저희 출장비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숙박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것도 너무 비싼 데 가서 못 자지. 그러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숙박비는 1박에 얼마 정해져 있고, 한 끼에 얼마씩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상한선이. 그냥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예. 그래서 직원의 경우 그 금액만 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일 출장이다 그러면 하루에 숙박비는 뭐 5만 원이다. 그러면 딱 5만 원. 내 식비, 뭐 1인당 9,000원 뭐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 규정해가지고 딱 그거에 맞게 3일치만 딱 나오고 말거든요. 그랬는데, 뭐, 사장님은 좀 다르신가 봐요. 근데 말 들어보면요, 그 MBC에 있는 기자 나부랭이 새끼들이, 이게 진숙이가 이거를 사장돼서 갑자기 한 짓이 아니고요, 현장 기자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법카를 말하자면, 지 쌈짓도 쓰듯이 쓴답니다. 특히 MBC가 강하단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SBS나 KBS 기자들하고 MBC 기자가 만나면 다 MBC 법카로 밥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고요. 오죽하면 감사팀에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집 근처에서도 좀 쓰지 말라고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썰에 의하면 그 기자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족이 취재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멋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족을 취재하기 위해서 가족하고 법카로 밥을 먹으면서 취재 비용을 쓴 거죠. 진숙이는 애초부터 이런 그 MBC의 문화에 좀 젖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임원은 출장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라고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대전 MBC 근무하시는 크리스트 박님. 아니 그냥 제가 봤을 때 저도 직원하고 대표급은 다르다. 임원급은 다르다는 걸 알고 직원도 있어요. 대표처럼 쓰고 다닌다니까 MBC는 법카를. 그래서 지금 MBC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이진숙을 까는 건 좋은데 이진숙 법카 유형에 대한 게 확대가 되면 네. 다른 일선 취재 기자들이나 다른 간부들까지도 전부 다 불똥을 쳐맞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보나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예, 저는 지역 MBC 출신이어서 서울 MB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대전 MBC가 최고인 것 같아요. 대전 MBC가 이 지랄을 하고도 전국 MBC 중에 수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위였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다른 지방은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자. 사교 따위는 소용이 없네요. 사교는 그냥, 말 그대로 명문화로 있는 거고요. 네. 있으면 뭐야, 안 지키면 소용없는 근데 거지. 분명한 건 본사하고 지역하고 많이 달라요. MBC가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사실 다른 회사 거의 다른 계열사긴 합니다만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임금 체계도 다 다르고 복지 혜택도 다 달라요. 지역사마다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 MBC 출연을 하는데 제가 만나는 제작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에 진행비 딱 4,000원 정해져 있고 쓸 수 있는 그 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가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함부로 못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육두품들은 카드도 한 부서에서 합동으로 나눠 써야 돼. 죄송해요. 제가 아나운서들은 육두품인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진골, 선골들은 뭐 카드 출장비 이런 것들은 이게 뭐 감사 같은 거, 내규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거침없이 지르고 있는 거지. 선골, 진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 앞으로도 없을 거야. 예, 아무튼 그렇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진숙이가 어느 정도까지 만행을 저질렀냐면 과거에 이제 세월호 조사 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때
보도본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와 관련해서 동행명령을 받았는데 이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대요. 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동행 명령서를 전달해 주려고 했거든요. 이걸 받아야 하니까 이진숙이. 그런데 이진숙 입장에선 받아선 안 됐던 건지 사장실 내 비상구로 도주했었는데요. 그리고서는 서울 평창동에 있는 한 호텔로 가서 법인카드로 6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말고 룸서비스로 밥 시켜 먹었네요. 거기서 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사 특위를 안 하기 위해서 도망가갖고 숨어서 숙박비 쓰고 밥 처먹은 것도 다 공무로 처리를 해갖고 법카를 쓰고 다녔다는 거죠.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저께 제가 박문진 이사들 관련된 말씀 드리면서 저희 고소 고발한 그 이진숙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임무용 변호사가 이사에 선임됐다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박문진 이사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네, 이진숙이 선임한 박문진 이사 6명의 면면을 보면 보수 성향 단체에 몸을 담고 있거나 이명박근혜 때 MBC 탄압에 가담했던 간부 출신, 또 검사 시절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거나 온 오프라인에서 좌빨, 적화통일 등을 언급하며 극단적 정치 성향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박문진 이사가 현재는 9명인데 대통령과 여당 출신 여당 추천위원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6명이에요. 그래서 그 6명을 어저께 후루룩 다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KBS 의사는 11명이거든요. 그중에 7명을 어제 후루룩 다 뽑은 거예요. 2시간 만에. 자, 문제는 어저께가 출근 첫날이다. 그리고 첫 회의란 말이에요. 그게 첫날인데 난 진짜 이 사람이 여기 한 몇 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난리 부르스를 쳤네요. 자, 이게 관련해서 박문진 이사 후보가 6명 뽑았다고 했잖아요. 네. 32명이었어요. 32명 중에 6명 뽑은 거죠. KBS 이사는 5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7명을 뽑은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 얘네가 그 이력서라도 제대로 훑어볼 시간이 됐겠느냔 말이야. 2시간 동안에 둘이서. 그리고 무슨 토론을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을 선별해냈냐는 거지. 원래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53명이나 32명 지원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 10명이나 뭐 최대 늘리더라도 한 50몇 명이면 15명 수준으로 1차 선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후보로 추천해서 뽑아왔던 애들이 김홍일이라고 먼저 하고 튀었던 김홍일이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후보만 뽑아놓고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는 사퇴하고 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뭐 비전이 있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차적으로 걸러야 할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갑툭튀로 출근한 지 서너 시간밖에 안 된 애가 취임식 끝나고 청와대 가서 임명장 받아갖고 앉자마자 2시간 만에 이 7명, 7명 의원들을 9명 임원들을 순식간에 그 안에서 추려서 뽑았다는 거야. 뭘 보고 뽑았겠냐고. 이미 이 새끼들 뽑으라고 사전의 명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최소한 나는 그 정도 이력서만 읽어보는 것도 2시간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사들 선임은요, 사실상 날림이에요. 어제인가요? 저희가 언급했던 그 임무영 이사로 선임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진숙이 되니까 우리 누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는데 다행히 잘 되셨다. 이런 누님이야? 글도 썼고요. 예. 그리고 뭐 정상적인 사람을 극으로 몰아가는 건 무식한 좌빨의 종특이다 하면서 이진숙을 옹호했습니다. 정말 약올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우리 진영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35명 중에 못 뽑힌 탈락자들 있잖아요. 네. 이 나머지 후보군 안에서 못 뽑힌 사람들이 이 선정 절차에 대한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떨어졌냐? 니네가 2시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선별 과정이나 선출 기준을 놓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 지원 경력이 내가 지원해서 한 게 무슨 이유로 예를 들어 어떤 경력이 부족했다든지 사회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었다든지 이런 공평한 잣대 안에서 평가를 받아갖고 선출을 받고 탈락이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밝혀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일단 평등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가 있었다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회의 보고서 내지는 평가 기준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체조 이런 거 올림픽 경기를 해도 선수단이 9점, 8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점수로 하듯이 네. 여기에 선정됐던 사람이 왜 선정됐고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평가 기준에 대한 표가 없이 이거를 했다고 임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들의 공정한 선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제소를 해갖고 이거 자체를 무효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진숙이 이제 오늘 오후에 탄핵이 되겠지만 탄핵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있는 2인 위원회 자체가 말하자면 불법인데 쟤들은 아니라고 우기니까 우리가 탄핵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은 애초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으면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직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 뽑아놨던 이사 선임 행위 자체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준숙의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미리 사퇴를 해서 튀어버리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일단 결정을 해놓고 튀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사진의 임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튀려고 입원한 건 아닌지. 근데 튀려고 생각했으면 사표를 먼저 던졌겠죠. 근데 이 국회 질의에 응답을 안 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했을 뿐이지 일단 사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후 들어갔고 탄핵안이 접수가 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저께 했던 그 모든 결정들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이는 지가 방통위원장을 끝까지 해보겠다,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임명해놓은 방통진 이사들을 그대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떤 법적 빌미를 제공을 한 거야. 그래서 이진숙이가 잘한 거죠. 사퇴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확실한데, 위증도 했고, 청문회에서 위증도 했고, 법화 유용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 있고, 뭔가 공직에게 어떤 직을 맡기에는 너무나 여러모로 부족한 소양들이 보이고, 심지어, 임명하는 과정 중에 했던 이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쪽 안에서의 부실한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이거를 보고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무효. 그러니까 탄핵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린다고 하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이게 이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9월 초에 가면 새로운 이사들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야당 추천 인사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하거든. 그래서 6대3 7대4, 7대5 요 정도 이제 숫자가 유지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걔네들이 MB 사장 해임하거나 또 새로운 사장 뽑는 데 있어갖고 지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당이 6명을 임명하고 야당이 3명을 임명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관행적인 거야?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대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사를 뽑는데 그 규정들이 지켜진 거야? 그럼 그 규정에 관례적으로 대해서도 그랬대요. 문제를 삼아야지, 그러면.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진작에 고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손을 못 댄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왜 지금까지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 난리가 날 게 뻔한데 왜 그때 그런 것들을 안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윤석열이 나타나기 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진당이나 민주당이나 당의 의미 없이 밑에서 물밑에서 야합하는 것들이 횡행했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자기네들끼리 약속, 암묵적 약속처럼 지켜져 왔던 거야. 그러니까 막 싸우는 척을 해도 그 선을 넘지 않았잖아요. 하긴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그 생태계를 파괴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진당의 원래 정치인 애들은 원래 정치를 하고 있던 애들의 공식을 하나도 안 따르잖아. 그러니까 이제서 이런 것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이게 거야. 생태 교란정이죠. 그렇죠. 사실상 윤석열이라고 하는 생태 교란정이 나타나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엉망으로 초유의 혼란으로 그렇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대응은 탄핵을 이제 빨리 해갖고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면 이제 앞으로 좀 편해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의장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될 때까지 이달 말까지는 임기 이사가 남아 있을 때까지는 잔잔하게 갑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쪽 이사들을 이제 우리 쪽에 추천한 야당 추천 인사들을 방통위원 후보들을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가 윤석열 정권 때 그 방통위 의원으로 추천이 됐으나 6개월인가 9개월인가를 임명을 안 하고 계속 버텼던 예가 있잖아요. 임명을 안 이번에도 또 그럴 건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2인 체제 자체가 지금 뭐 불법이네 어쩌네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2인 체제를 만든 책임을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얘네들의 논리를 완전히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식 있고 생각 있는 분들이 좀 이 자리에 가셔가지고 지금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대2 구도가 가능해지거든요. 5대5 구도가 가능해지니까 의장은 멈춰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서 뭔가 지금 있는 방통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